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의원님 직함을 보니까요.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이시네요. 네. 1인 3역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지금은 대전에서 방금 대전이요? 올라오는 길이고요. 약간 합스부르크 왕가득처럼 이렇게 뭔가 지기가 굉장히 길죠. 근데 저는 제가 바쁘기도 합니다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정치 꿈나무 분들이 계시다면은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좀 작은 당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1인 2역, 3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고되기도 하지만은 거대 정당에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차가 오면 뭐 한 사람은 바퀴만 조이고 한 사람은 뭐 엔진만 고치고 하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체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되긴 하지만 이 빅픽처를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개혁신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뭐 정치하려면 감사하게 개혁신당으로 와라. 네, 그런 겁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 하시고 계신데 어디에 가장 역점 두고 계세요? 저희는 새로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도 압도적 새로움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탄핵된 것이 굉장히 큰 불행이지만 우리 헌정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큰 변곡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치러지는 대선이라면 뭔가 우리 정치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촛불도 들고 하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있었던가 해서 저희는 이번에 비극을 오히려 승화시키기 위해서 당장의 뭐 어떤 개헌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렵다면은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좀 정치 세대 교체도 하고 그리고 계속 서로 감옥 보내려고 칼질하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 말고 좀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준석 후보가 여기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출퇴근길 인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듣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끝까지 완주하세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요. 네, 대표님 네.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듣죠? 저도 그 얘기 굉장히 네. 많이 듣습니다. 뭐 물론 반대로 단일화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오히려 뭐 민주당도 중도 보수라는데 민주당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늘 그럴 때 얘기 드립니다. 6월 3일 대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거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 점은 명확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속 저희를 흔듭니다. 뭐 거기 돈도 없지 않냐, 언론의 노출도 거대 양당에 비해 덜 나오지 않냐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 아껴 쓰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야, 이거 잘하면 정말 그 세 번째 후보로서 뭔가 파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느껴지는 게 할 수 있다면 이준석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돈 아껴가면서 선거 치를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부족한 언론 노출을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준비 어쩐 것처럼 됐지만 확실히 자금력과 언론 노출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이준석이 최고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인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요. 빅텐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 이재명 빅텐트. 뭐 정확히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단일화는 필패다. 어떤 의미십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 앞에 송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일으켜서 그 다음에도 국민의힘이 완전 엎드려서 빈 것도 아니고 탄핵을 하느니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다가 결국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맞아야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한 10분 중에 6분 정도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3분 내지는 3.5인 정도는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면 뭡니까?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프레임에 갇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합친다고 해도 국민의 30%, 35%밖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 드리는 게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 잡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후보에 의한 조금 더 새로운 정권 교체를 우리가 시도해 볼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과 뭐 같이 하는 거는 그래서 35%의 덫의 가치는 필패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네. 단일화, 그 마지막 고리는 이준석 후보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이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후보다. 이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하고는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선거철은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홍준표 후보도 뭐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단일화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어려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단일화라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여의도에서 짝짝꿍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성사되면 대단한 일이고 막 엄청 잘 될 것 같지만 이준석 잡아오겠다라고 할 시간에 이준석이 상징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보다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준석 후보와 손 굳이 안 잡더라도 많은 중도 국민들이 박수 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맨날 법조인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과학기술을 위한 미래 비전, 또 젊은 세대들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한다면은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야, 우리 성찰하고 미래 비전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이걸 상징하는 이준석 후보를 잡아오자. 이게 뭡니까? 이런 쉬운 길 말고 전공법으로 어려운 길을 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지금도 국민의힘의 그 어떤 후보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한테 성상납 프레임 씌워가지고 무고해서 윤리위 징계해서 쫓아낸 거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대선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돼. 뭐 지금도 윽박 지르는 겁니까? 그런 거에 저희가 왜 응해야 되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끝까지 간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자 구도로 가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3자 구도로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있죠. 그게 이번 전국 선거에서도 통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스케일이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그 후보의 비호감도가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과제일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50%가 훌쩍 넘어가지만 여러 여론 지표상에서 그 여론을 이재명 후보가 온전히 받아 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만 지지 후보는 없음 모름으로 가 있는 분들의 지지를 이준석 후보가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그렇게 3파전으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 안쪽으로 좀 박스권에 묶어놓고 저희가 15% 20%를 돌파한다면은 저는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야,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이재명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냐 이준석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냐를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신다면은 저는 막판에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럼 다른 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먼저 국민의힘 보겠습니다. 2차 경선에 안철수 후보가 진출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요 세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간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세 명 후보 중에 명확하게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후보로 선택한 분들과 안철수 후보로 선택한 분들이 합쳤을 때 과반을 넘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잖아요.
물론 뭐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만 한 조사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훨씬 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할 겁니다. 그러면 여론에서는 이런 말하면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당원이랑 섞었을 때도 한동훈 후보에게 좀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큰 틀에 봐서 탄핵 찬성 후보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대2 구도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결국 4강 이후부터는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이변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 쪽으로 갈 것 같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완전히 또 치고 나가는 게 없다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1차 때는 국민 여론조사 100%였지만 2차에 가면은 당심 민심 50-50 가니까 그렇죠.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하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다른 후보들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네. 이게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걸로 어떻습니까? 충분하진 않죠. 우리 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지 다 아실 것이고 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 요새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저는 존경스럽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요. 당원들 투표, 제가 방금 당원 투표 말씀드렸잖아요. 당원 당심을 잡으려면 이런 얘기가 불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당과 어떤 대한민국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일단 평가하고 그런 훌륭함과 별개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안 할 안 거다. 해요. 지금 보면 다 당심 잡으려고 눈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의 외침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주 공허할 것이고 이걸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국민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뽑아주자. 그러기엔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합니다. 그럼 중도 확장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뭐 그렇죠. 네, 저는 매우 힘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1대1 마스 토론 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를 제일 많이 지목을 했더라고요. 3번이나 토론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 좀 약간 한동훈, 유승민 만들기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저는 유승민, 한동훈 두 분이 배신자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 둘 다 반한동훈 당심을 잡으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무슨 뭐 키높이 구두니 뭐 보정 속옷이니 뭐 생머리니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단순히 재밌자고 하기에는 노련한 정치인인데 제가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한동훈 때리기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한동훈 때리기를 해서 당심을 가지고 가려는 전략인 것 같고 여기서 한동훈 후보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심을 잡자고 자기의 기존 스탠스를 흔들어서 뭐 탄핵이 된 게 유감이다라고 하자니 여론조사에서 떨어지고 그렇다고 끝까지 뭐 밀고 나가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쭉 끌고 가자니 또 당심이 걸리고 한동훈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내일 좀 어려울 것이다. 네, 힘든 뭐 하루 이틀 될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국회 시정연설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 한복판인 상황에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진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혹시 될 수도 있어 이런 거였나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국내에서 혼란이 너무 크고 또 국민의힘 경선이 우스워지잖아요. 사실 마이너리그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내에서는 조금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런 것도 없이 마치 본인이 엄청 장기적인 전략이나 구상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다니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질타를 받는 길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이야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들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때려치우고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예전에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오기 전에는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근데 때려치고 나오겠다, 정치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당장 때려쳐 보십시오. 국민들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미국 통일하고 그 경제 통일하고 관세 협상 좀 하라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나와가지고 뭐 본인이 나온다고 화끈하게 이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나왔냐? 국익에 해가 되면서 지금 본인 욕심 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금방 분위기 확 휩쓸려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김문수 후보는 뭐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를 하면 단일화 협상 하겠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젯밤에 입장을 바꿨어요. 네. 나도 단일화 열려 있다.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라고 꼬집지는 않았지만 뭐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 태도가 바뀌는 걸까요? 네,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당장 국민의힘 경선 이겨야 되니까요. 김문덕수 전략을 막기 위한 게 제일 크겠죠. 지금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들은 워낙 좀 자기 생각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 두 사람은 단일화 안 할 거야. 한덕수를 좋아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일단 김문수 후보를 찍고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해서 김문덕수 흐름 같은 게 좀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 세력에 등에 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은 필패죠. 그래서 김문덕수 흐름을 어떻게든 끊어내려면 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홍준표, 한동훈 두 분 좀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거짓말이 됐든 이거 제 생각이니까 뭐가 됐든 일단 한덕수 지지세가 김문수 후보에게 다 몰리는 거는 막아야 된다.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더라도 일단은 그걸 막고 내가 후보가 되고 보자 하는 생각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최종 후보가 되려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김문덕수는 막아야 된다. 그거죠. 네. 민주당 한번 볼게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뭐 거의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 심리가 지금 하나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인 일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가 들으면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대선의 유력한 후보가 굉장히 많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던 것도 이례적인 일이긴 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이게 그럼 과연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떤 대선 이전에 뭔가 나름의 사법적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법원이 갑자기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선고까지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좀 너무 이례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도 뭔가 뭘 하더라도 상고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해서 돌려보내는 정도 수준으로 나름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네. 언제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 그 등록 시점, 그렇죠. 5월 11일이죠. 11일. 예. 그 다음이 이제 대선 시점, 요 두 가지일 텐데, 5월 11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저는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는 이유. 뭐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결론 나기 전에 다시 고등법으로 돌려보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결정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아직 그 내부 상황 모르니까. 네, 네. 근데 지난번에 똑같잖아요. 우리가 네. 헌법재판소를 맞습니다. 보면서 5만 가지 뭐 걱정을 하고 뭐 4대 4로 싸웠다더라, 뭐 누가 누구 그래요. 뭐 했다더라 맞습니다. 하지만 네. 열어보면 또 순리대로 가듯이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고 네. 검찰 수사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요. 네. 좀 속도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를 뭐 빨리 조사하자고 그쪽에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네.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나중에 책 잡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클 겁니다. 어쨌든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면 검찰 왜 이렇게 수사 제대로 안 해놨어? 왜 대강했어? 뭐 핵심 인물들 왜 소환 조사 안 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검찰도 나중에 특검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이전에 좀 최대한 충실한 조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뻗대기 약간 안가기 전략을 쓸 거라서 누가 이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빠르게 소환을 하고 싶겠지만 그 원하는 대로 될지는 조금 네. 지켜봐야 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